자, 이렇게 해서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 정리 마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만나보시죠. 또 나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죠. 11월에 실제로 장 분위기와 관계없이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계엄 전후로 해서 조정이 나왔고 이제 다시금 반등을 재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AI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눈치가 있는데요.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 AI 소프트웨어 이번 4분기에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네. 지금도 유효하는 겁니까? 네, 저는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내년이 있는데 더 좋다. AI 기본법이 사실 진작에 처리가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먼저 대세 사이클을 만들었어야지만 좀 증시가 좀 이끌어가는 흐름이 좀 잘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당하고 야당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오는 30일 날 본회의가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AI 기본법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겨서 이제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좀 투자 가치가 좀 명확하게 규제가 생겨야지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기본법이 좀 규제가 정확히 돼야지만 좀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AI 사업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 기본법이 처리가 되고 나서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대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냥 AI 사업에 대한 좀 겉에 문양만 가지고 있는 거품들은 해소가 되면서 좀 공격적으로 실적을 기반한 기업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본법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30일 날 본회의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내년에 대한 좀 시세 사이클이 좀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좀 더 주목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국내 기업들 돈 벌어?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오는데 해외 기업들만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AI 기본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울타리를 좀 쳐놓을 수 있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다른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이 울타리를 지나갈 때 또 통행료를 내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익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가 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은 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다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SP소프트가 나왔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한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타이밍 왔습니까? 네, 일단은 아쉽게도 지난번에 한번 편입을 했었다가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기술력을 실제적으로 갖춘 기업들만 잘 선별하면 된다는 판단입니다. 내년까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코난 서치라고 해서 검색 엔진이 주력 매출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난 챗봇이라든지 코난 와처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매출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됐었던 이 코난 이 챗봇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 누적을 봤더니 거의 45%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서 신규 서비스가 매출을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생성형 AI 구축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남부발전형 자체 개발 생성형 AI 구축을 이미 수주를 따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AI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입찰에서 한번 성공을 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추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견고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2대 주주로 SK텔레콤이 있고요. 3대 주주로 한국항공우주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시너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였고요. 다음은 김민석 매니저의 토픽 종목 SP소프트입니다. 네, SP소프트는 이제 AI 기본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실적은 SP 소프트에 대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 기본법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AI 이제 워터마크를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좀 규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워터마크에 대한 시장 인프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SP 소프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소프트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자체 개발했던 보안 솔루션이 국정원에서 보안 기능 이제 확인서를 받았던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거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보안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SP 소프트가 좀 더 시세적으로도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국내 유통 파트너사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SP 소프트가 이제 다시 한번 코파일럿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SP 소프트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AI 기본법에 대한 수혜로는 우리가 SP 소프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 들어봤고요.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 들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코난 테크놀로지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1월만 해도 42층이었는데 그나마 오른 게 23층 크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3년도 3월 최고점 7만 원대 이후 계속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23,000원 형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리포트 도전하는 코난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죠. AI 챗봇 서비스까지 사업의 다각화 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른 의견도 체크해보시죠. This is Korean Palantir, understand?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AI 파일럿 무인기 개발 소식까지 들려왔죠. 총 연구비 70억 원가량 투입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또 개인들만 사서 오르는 거잖아. 외인이랑 기관은 구경만 하고 라는 말도 남아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보시죠. 25,000원까지 매물도 없는데 빌빌대는 판에 결국 십자도지 긴 거 붙어버렸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캔들이죠. 남겨주신 것처럼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하는데 과연 내일 하락 추세 시작되는 건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SP소프트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새내기주라고 너무 빠졌는데 그래도 반등 중이니 기다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2월 상장을 했죠. 3월 이후 하락세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포트 본 게임은 25년부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실적 가시와 25년부터 3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하네요. 다른 의견도 체크해보시죠. CES 2025 내년 1월 개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2기 AI 소프트웨어가 대세다라는 기대감까지 남아있고요. MS 코파일럿 국내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출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코파일럿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10,000원 넘기가 쉽지가 않지만 오늘 10,000원 넘어가길래 어쩐 일인가 했더니 음전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려버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10,000원 지켜내지 못하고 9,330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어떤 전략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주주들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와 비교하는 얘기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팔란티어처럼 몇 배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과거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도 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78,8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 실적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일단 있었고요. 다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신제품이 나오면서 일단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고가까지 올라가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일단은 상당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3만 3천 원 구간부터 일단은 매물 저항대가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는 3만 3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000원 일단 뚫는지 한번 지켜보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자, 역시나 SP소프트도 10,000원 넘기기 쉽지 않다 이런 의견 주시면서 앞으로 잘 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점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벌써 5,400원대에서 어느덧 이제 9,300원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앞전에 이제 8월 달에도 돈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돈이 10월 달에도 돈이 들어왔고 11월 달에도 돈이 들어왔는데 이 자금들이 나갈 만한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자금들이 나가기 위해선 주가를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엑시트할 구간을 만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려서 더 이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올리면서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엑시트를 위해서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통 물량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제 주가를 많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금이 더 많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좀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 차트 펼쳐놓은 김에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위에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만 원대까지는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라인은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7,700원대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 주가의 2배 수준입니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 7,700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